공약을 해놓고 정작 빠진 것도 있습니다. 2030 남성 청년층 공약을 위한 핵심 공약,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겠냐며 추진 의지를 밝혔던 공약입니다. 임기 5년의 계획에서 뺀 배경이 뭔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러 명의 인수위 관계자는 JTBC에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 목록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를 논의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가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을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내놨습니다. 당시 10%대이던 윤 당선인의 2030 남성 지지율은 이를 기점으로 청년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며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여성계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안 없는 폐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가부 폐지는 그때는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아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여가부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 관련 사항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항공우주청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까지 했습니다. 결국 여론 반응이 민감한 여가부 폐지 방안을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성계 등이 여가부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띄울 경우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겁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종의 속도 조절일 뿐 여가부 폐지 공약은 임기 내에 지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등병 때부터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 대선 때 했던 이 약속은 결과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빠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후퇴한 공약의 상당수는 대선 과정에서 한 줄 공약으로 발표한 사안들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병사봉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지거나 대폭 수정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입니다. 2030이나 지지층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던 한 줄 공약들입니다. 취임 즉시 입영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공약은 20대 남성을 공략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과제엔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본인의 적금을 더해 200만 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인수위 출범 때부터 여론을 달궜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 사드 추가 배치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수위 측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맞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선 당시 현실성 없는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인수위가 공약 파기를 숨기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110개를 실현하는 데 5년간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예산이나 법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과제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취임 즉시 병사들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공약을 당장 지킬 수 없다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 때 공약한 걸 인정한 셈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인수위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공약이 후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은 우리 병사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공약 발표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거네요. 그때는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약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윤 당선인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드 추가 배치도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후퇴한 걸로 봐는 게 맞겠네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M-2나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짰던 지난 50여일의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 전다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했습니다.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하지만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뚜렷한 국정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대신 정부 여당과의 갈등이 더 주목을 받은 탓입니다. 인수위 초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신구 권력 갈등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했고 임기 말 인사와 사면 문제를 두고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 이제 100년 대계인데 갈등은 국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윤 당선인이 직접 참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맞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동정부를 예고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에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입히지는 못했고 내각 인선에 반발해 업무를 중단하는 등 갈등도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일 110개의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 대선 기간 강조했던 병사 200만 원 월급,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들이 대거 후퇴하거나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로 구체적인 국정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진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국민의힘이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름으로 오늘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대선 때 이 공약에 크게 호응했던 20대 남성들이 이탈할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내놓은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벌어진 지 나흘 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법안엔 여가부 조직을 완전히 없애고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의 기능은 법무부와 행안부, 노동부 등으로 나누어 옮깁니다. 여성 정책을 종합 기획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법률 개정안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 효율적 정부 운영을 위해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제안 이유도 명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선인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공약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한부 부처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하면 여가부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 남성, 즉 2대남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긴급 처방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왜 우리를 지지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곤 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대남과 달리 여성층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법안에 대해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의됐다면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